요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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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그 요즘 그 요소수 대란으로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그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 제 후배 중에 이제 그 화물을 몰고 있는 그 노동자가 있는데 20만 원 주고 해외 직구로 3일치를 구했다고 그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다 이러면서요. 그 이제 10월 달, 그 15일 날 중국이 이제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요소수 대란 사태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국방부가 8일 날 이제 군비축 요소수 20만 리터, 이제 200톤 정도 되는데 이걸 방출하겠다 이랬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산 2만 리터 요소수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군용기를 띄운다. 뭐 베트남에서 수입을 한다. 지금 난리법석을 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완벽한 이렇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매점 면석을 단속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날은 이제 중국과 이미 계약을 맺은 거 한 1만 8,700톤 정도 그 수출을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이제 확인을 했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와야 오는갑다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이게 들어오면 그 2만 톤 정도에다가 이제 물을 타서 요소수를 만들면 한 6만 톤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하루에 600톤 쓰고 이제 한 달에 한 2만 톤 쓰니까 한 석 달 정도는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이제 급한 불은 이제 끄게 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거죠. 예. 우리가 지금 그 옛날 그 70년대 석유 대란, 일본의 소부장 사태, 뭐 그다음에 제2의 제3의 요소수 사태 이런 걸 겪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가 도대체 무슨 사태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처음에 좀 안이하게 생각해서 대처를 못했다, 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아주 비싼 수염료를 내고 이제 큰 교훈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야당에서는 이제 적극 대처 못했다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수염료를 내고 배운 교훈이 뭐냐? 요소수 대란 사태. 예. 이게 이제 뭐 청와대나 뭐 대선 후보들한테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이 요소수 대란 사태는 사실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방식의 이 국제 공급망의 붕괴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정부가 좀 미리미리 대응을 못했다 이런다고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정부도 세계에 미리미리 대응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성격의 문제다 이런 거죠. 이게 비단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그 요소 문제만 놓고 봐도 이게 아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요소수 대란으로 이제 터진 거죠. 예. 그 중국이 이제 요소 수출을 이제 중단한 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중국의 전력난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전기 생산에서 석탄을 많이 썼는데 석탄 생산을 줄이니까 이제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전력 중단 사태가 중국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소 생산에 전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소 생산이 안 되니까 수출 중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영국은 이제 풍력 전기를 쓰는데 바람이 요즘 안 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천연가스 이제 비중을 높이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소 원가 생산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90%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이제 비용이 든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최대 비료 업체가 암모니아 생산량을 이제 뭐 40% 감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미국도 이제 유럽에 공장이 2개가 있는데 뭐 생산을 중단했어요. 요소값이 너무 비싸니까. 예. 그리고 야리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업체도 4주간 요소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내년에 이제 농사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되면 이제 내년에 식량 문제가 발생하고 식량발 또 이제 물가 폭등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는 포기했지만 요소 생산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유럽의 경우에도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비료 생산까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요소수로 터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를 쓰는 이제 디젤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디젤 화물차가 이제 한 330만 대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60% 정도, 210여만 대 정도가 이제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그 유럽 기준의 SCR 이걸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요소수를 안 넣으면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런 정도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디젤을 쓰고 있는 산업기계, 건설기계, 버스, 뭐 구급차, 소방차 여기까지 이제 연쇄 효과를 미치면서 아예 이제 물류 대란이 올 판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또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비료 부족으로 농사에도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다시 말해서 이 요소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요소수 사태로 터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요소수 하나가 부족한데 한 나라에 이 물류 대란이 나타난다? 그 비료 생산을 못해서 농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지 못한 상태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세우는 국제적인 공급 체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동차 반도체 그 부족 상태도 마찬가지죠. 예. 이 모든 현상은 그전에는 이렇게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이 국제 분업에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은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다. 그전엔 잘 돌아갔는데 이런 거죠. 예. 근데 그 양상이 매우 치명적인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제 그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운 이 국제 분업과 관련된 이 국제 공급망 체계가 이렇게까지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돼 있구나. 이런 걸 우리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뭐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치명타를 딱 가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급망 부족에다가 아예 물류 시스템까지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어요. 예.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그 롱비치 그 항구 거기 이제 하역을 기다리는 선박이 100척이나 바다에 둥둥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대기 시간 때문에 이 공중에 떠버리는 물량이 그 한진 해운 그 세 개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정도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의 시스템의 붕괴는 공급망의 붕괴, 물류망의 붕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직격탄을 매긴 게 이제 코로나19인데 이게 이제 세계의 그 산업과 농사 거기다 이제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이렇게 심각한 요소수 대란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치명적인 방식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공급망과 이제 이 물류망의 붕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중미 대결,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붕괴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공급망 분류망의 붕괴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가속화되고 있냐. 첫 번째는 중미 대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미국은 자기가 전 세계에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 세워놓고 그 공급망 물류망을 다 짜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국의 국산화 중심, 동맹 중심의 공급망, 물류망으로 이제 재구성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공급망, 물류망의 중심에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아주 심각한 이 이제 부족 사태, 이 물류 대란 사태가 이제 터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반도체를 핵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가피하게 많은 혼란이 오고 그것에서 딱 터진 게 뭐예요? 자동차 반도체 이제 부족 사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고 있는 거죠. 그걸 사실 미국도 스스로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녹색 성장 이 자체가 또 이 공급망 부족 사태를 야기하는 문제가 또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전력난이라는 게 뭐예요? 그 친환경 때문에 석탄 생산을 줄이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그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반도체고. 근데 지금 뭐야? 차량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그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의 삼성 여기가 문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 반도체는 주로 어디서 생산합니까? 보니까 동남아에서 생산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거기가 이제 멈추니까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붕괴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디지털 그다음에 친환경 산업 이런 데는 많은 그 희귀금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리튬, 마그네슘, 티타늄, 텅스텐, 인디움 뭐 이런 거 이제 뭐 우리가 뭐 옛날 공부할 때 화학 공부할 때 들어봤던 이런 게 이제 막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그네슘 어디다 필요하냐? 가볍고 단단한 그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여기 소재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에 사용할 때는 그 알루미늄 이제 합금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수 원료가 마그네슘이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마그네슘을 70% 이상을 어디 중국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원자재 부족 상태가 이제 장기화하면은 그 전자제품, 그다음에 자동차 여기 들어가는 강제, 그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이런 이제 생산에 아주 치명적인 차질이 생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디지털, 그다음에 친환경 경제 속에서 이게 이제 이걸 안고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인디움 여기는 이제 LCD 화면 그 하는데 그 화질을 개선하는데 아주 필수 금속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모터에는 반드시 히토류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래 버리니까 코발트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 디지털로 간다. 친환경으로 간다.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전부 희귀금속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희귀금속은 생산량과 매장량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진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석탄, 석유 이런 거랑 종류가 달대로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네는 앞으로 배터리를 두 종류를 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배터리는 뭐냐?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이 다 들어가는 거. 이건 좋은 거죠. 연비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삼원계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인산철 배터리를 쓰냐?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앞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럼 자기네가 무지하게 이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아먹으면서 돈도 많이 벌 텐데 문제는 뭐냐? 그 3원계 배터리에 쓰는 니켈, 망간, 코발트 이 생산량이 이 전기차의 수요를 그 받쳐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철은 보니까 무진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산철 배터리도 지금부터 함께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디지털 경제나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경제에 들어가는 그 희귀 금속 이런 게 다 이제 전략 물자가 될 텐데 그럼 이 요소수 대란 제2의 제3의 요소수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략 물자를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즘 뭐 모든 언론에서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이 전략 물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은 그 올해 그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그 9월 달까지 이제 한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 품목이 몇 개냐? 12,586개다 이거예요. 그 중에 3,941개. 이제 그 30% 정도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 중에 30%가 이제 80% 이상을 특정 국가에 의존한다.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80%, 한 1,850개 정도 되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80%는 503개 정도 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80%는 438개 정도 된다. 이런 거죠. 이제 이 의료기기나 그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그 텅스텐, 이건 이제 95%를 이제 중국에서. 또 전자제품 경량화에 활용되는 그 네오디뒻 그 연구자석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한 86%. 그 다음에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그 수산화 리튬이라는 거, 이게 84%. 이게 전부 다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럼 뭘 많이 하냐. 94% 정도를 뭐예요? 에너지 원자재. 그건 뭐니까 천연가스죠. 운송, 난방, 발전 이런 데 쓰는 이 천연가스의 94% 정도 그 LPG, 이거를 전부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는 뭐 당연히 이제 핵심 소부장들은 일본에서 이제 80%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상황이 이렇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전략 물자 관리에서 이 심각한 상황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통계로 딱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방법이 나온 게 이제 그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제 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게 일단은 그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고 수입을 다변화하자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수입 다변화잖아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게 좋은 방안이에요. 근데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 이제 많이 다변해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 했을 때 그 요소 대란에서 그 요소 문제 볼까요? 예. 그럼 이제 중국이 수출을 이제 생산을 이제 중단하고 수출을 잘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수출하고 생산하고 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카타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다변화하면 되겠네. 근데 이런 나라 어떻습니까? 여기도 수출 금지를 내린 상태예요. 그럼 이제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벗어나서 다변화했는데 다른 나라도 수출 금지한다. 그럼 땡이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은 다양한 원자재들이 과거의 그 석유처럼 굉장히 이렇게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변화한다는 이 방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런 나라가 이제 다 수출 금지하고 가격 올려버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 독박 쓰는 이런 상황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다.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국산화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국산화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요소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면 되잖아요. 예.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했는데 뭐예요? 중국이 가격이 싸니까 이제 뭐 2011년부터 우리가 생산 아예 중단하고 중국과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전량을. 그러면 이거 다시 생산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텅스텐 같은 거. 예. 우리나라에서 93년대 폐광했잖아요. 왜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싸니까. 그럼 이거 다시 캐면 돼요. 예.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근데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비용 문제도 근데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이 자본주의적 계산으로 특히 이제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이 글로벌 공급망, 가성비 높은 이 글로벌 공급 체인이라는 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국산화로 갑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비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세계화 논리, 시장 논리로 보면 이제 비용 문제가 이제 결국 이제 많이 든다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이런 단순한 이제 경제적 시장 경제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자국이 이제 전략 산업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이 비용 문제를 전략적 관점에서 이제 다시 봐야 돼.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올라간다고 해봐야 하고 어쨌든 노동자 농민들 임금 올라가는 거랑 관련이 이제 있는 건데 뭐 그런 걸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소는 다시 생산하고 이제 텅스텐은 다시 캐면 된다고 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국산화하려고 해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원자재는 결국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대안이 있냐 이런 거죠. 또 하나의 대안 뭡니까?
당연히 북과 손을 잡으면 됩니다. 예? 자립적 통일 경제로 가면 된다 이런 거죠. 예. 북은 어떻습니까? 세계 자원의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없는 광물이 거의 없어요. 예. 그 보면 그 지하전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해서 그 하면 뭐예요? 남과 북이 하나의 이제 자원 협력을 해가지고 자원의 원자재의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간단한 문제를 지금 대선 후보들 요소수 사태 딱 터지는데 뭐 아무도 이런 대안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장상곤매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요소를 생산하는 석탄 북에 무궁무진합니다. 마그네슘 무궁무진해요. 그 디지털 친환경에 들어가는 히토류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걸 그냥 놔두고 뭐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가장 강력하고 어떤 이러한 대안이 있다. 그건 뭐냐? 북과 손을 잡고 자립적 통일 경제로 가는 겁니다. 예. 이제 자립적 경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국제 분해의 효과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자립 경제로 간다는 게 이제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국이 세워놓은 신자유주의 국제분업 체계, 국제공급망 물류망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붕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중미 대결 속에서 아예 재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가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나라들이 기간산업, 식량 문제는 국산화, 자립화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 자주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추세예요. 이제 이런 점을 놓고 보아도 당연히 이제 우리의 미래의 선택은 뭐가 될 거냐 했을 때 그 국제분업의 이익이 붕괴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자립경제라는 이제 새로운 모델로 이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측면을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자립경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디지털 시대와 이 친환경 경제로 가는 녹색 성장 시대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게 이제 자립경제다 이런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 이 자본주의 경제는 과잉 공급 상태잖아요. 물건이 남아 돌아요. 그리고 이제 구매력을 안 높여주니까 이제 빈곤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공급 과잉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자본주의 경제는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COP 26 그 회의에서도 뭐 환경 문제 해결하자고 이제 난리를 치고 이 난리인데 예. 자립경제라는 건 뭡니까?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뭐예요?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저도 요즘 아이폰 13 프로로 바꿔가지고 신상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과잉 공급은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또 이제 과잉 수요를 나오면서 이 굉장히 환경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우리의 이제 경제 생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변화를 이렇게 하자고 해도 자립적 민족 경제에 대한 개념과 이 친환경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사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할 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략 물자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했을 때 북과 남이 손잡고 남과 북이 자립적인 이 통일 경제로 가는 그런 매우 다른 나라는 갖지 못한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 강력한 대안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장상곤매 의견 참고하십시오.